안녕하세요, 로파닐입니다. 이번 영상이 6월의 첫 다쿠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상큼하게 레몬을 주제로 다쿠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갑작스럽지만 레몬 파운드 케이크 영상 잠깐 보고 가실게요. 레몬을 주제로 다쿠하려고 예전에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일부러 구워서 이렇게 레모네이드와 함께 차려놓은 영상을 찍어뒀어요. 촬영 이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다이어리로 돌아와서 슬슬 다이어리가 또 터지려고 해요. 저번 하울 영상에 노란 템템 커버로 갈 때가 된 거죠. 아마 레몬 다쿠가 이번 초록 다이어리의 거의 마지막 다쿠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야심차게 모아온 재료들과 함께 상큼한 초여름의 레몬 다쿠 시작하겠습니다. 레몬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 재료잖아요. 어느 카페에 가도 레모네이드는 보통 있고, 전에는 홍차의 베리에이션 하면은 보통 밀크티 아니면 레몬티였죠. 저는 베이킹을 하니까 레몬 쓸 일이 더 많아요. 레몬즙으로 아이싱을 만들고 레몬 제스트로 과자의 풍미를 더해요. 저희 엄마는 청소할 때 좋다면서 레몬을 대량으로 사다 잘라서 소주에 담가두고 그걸로 벽에 묵은 때를 벗겨내시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가까운데 레몬을 사용할 때는 사실 다른 과일보다 까다롭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요새는 레몬 제스트도 사고 레몬즙도 사서 쓰고 있어요. 전에는 그냥 생레몬을 사서 썼는데 그게 물론 향미가 더 좋긴 하지만요. 제가 여름에 좋아하는 음료가 토닉워터 반잔에 레몬 1개의 레몬즙을 갓 짜서 넣고 설탕은 아주 조금만 넣어서 만든 레모네이드인데 그 시원한 맛이 레몬즙 시판으로는 안 나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거는 레몬즙 시판으로 한 건데 역시 그 맛이 안 났습니다. 맛은 있었지만요. 그리고 예전에 열도에 흔한 교환학생 쓸 때는 레몬 꿀절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부엌에서 한참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시판 레몬청을 사다 먹으면 똑같은 거였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만든 것에 더 좋은 재료가 들어가기는 했겠지만요. 지금은 그렇게는 잘 안 하게 돼요. 과자 만들 때 레몬 제스트 넣겠다고 하나씩 갈면 전 중간에 지쳐서 다 구워지기도 전에 나가 떨어질 테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저는 시판 나오는 건 시판을 쓰자는 주의예요. 물론 본인이 그 과정을 즐길 수만 있다면야 처음부터 만드는 게 맛은 제일 좋지만요. 판타지 소설을 쓰다 보면 과일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돼요. 요즘이야 한 슈퍼에서 하루 만에 파파야도 볼 수 있고 딸기도 볼 수 있고 블루베리도 볼 수 있지만 교통과 냉장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그렇게 귀했다고 하고요. 열대 과일은 북유럽풍 세계에 쉽게 등장시키기 어렵고 한 지역의 과일은 다른 분위기의 배경에 등장시키기 어렵죠. 음식의 이름을 열거할 때 독자분이 그 세계의 분위기를 즐기실 수 있는 만큼 과일의 종류도 가능하면 따져보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사 7가지 습관에서는 사과가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텀블벅에서 펀딩한 책 중에 고대 중국에 포도가 들어온 게 언제인지 알아보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포도가 화두에 올랐다는 게 그땐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한테는 포도가 너무 흔하고 왜 되게 재래종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품종은 비싸서 못 먹지만 그냥 포도 자체는 왠지 시골집에 있을 것 같잖아요. 원두막 지붕에 넝쿨이 타고 올라가 있을 것 같잖아요. 되게 진짜 토종일 것 같았단 말이에요. 물론 저에게는 시골집도 없고 원두막도 없지만요. 그런데 원산지가 흑해 연안이래요. 꽤 먼 거죠. 어쩐지 중국 원정소설 보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포도를 아주 과시적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토종인 식물은 머루 쪽이고 포도는 옛날엔 귀했나봐요. 아, 동판 기준으로요. 서판 기준으로는 시대를 또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포도 재배가 유럽엔 아마 로마의 지배랑 같이 퍼져나갔다고 어디서 읽은 것 같거든요. 그리스와 로마의 포도주 마시는 습관이 로마 제국이 식민지를 넓히면서 각 지역의 지배층에게도 우아한 습관이 되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도 포도 재배를 많이 하게 되었다든가요. 그러니 한 17, 18세기 가량의 유럽을 배경으로 한다고 가정하는 보통 로판에선 포도가 귀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세 후반에는 수도원들도 직접 포도원을 많이 운영하고 그랬잖아요. 서민이 포도주를 실컷 마실 수야 없었겠지만 사교계가 배경이라면 포도 먹는 장면은 많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겨울에 먹으면 좀 그렇겠죠. 놀랍게도 참외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있었다고 해요. 전 참외의 색이 굉장히 외래종 같은 화려한 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구 집에서 같이 카구야 힘의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헤이안 시대니까 1000년도 더 전이잖아요? 근데 배경에 참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재래종이라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또 키위가 있잖아요. 놀랍게도 청산별구가 나오는 머루랑 다래랑 먹고의 그 다래가 그거인 거죠. 맨날 상품 패키지에 참다래라고 쓰여있길래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뭘까? 민족주의적 마케팅의 일종으로 한국어 이름을 붙인 걸까?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재래종 다래랑 수입산 참다래는 품종이 다르기야 하겠지만요. 근데 다래 자체는 원래 재래종이라고 하니까 또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생강빵과 진저브레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 계실까봐 잠깐 소개드리면 번역자이자 작가이신 저자분이 서양 책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고유명사가 어떻게 번역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음식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신 에세이예요.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을 매 챕터마다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신기한 걸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 월귤 챕터엔 베리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라즈베리 정도는 말린 거는 큰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블루베리는 동네 과일 가게에서 생으로도 많이 팔잖아요. 그게 몇 년 전에 갑자기 한번 유행하더니 블루베리가 국내에서 엄청 재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그 유행 조금 전까지만 해도 블루베리는 되게 힙한 과일이었어서 냉동으로나 조금씩 들어왔잖아요. 그것조차 꽤 최근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루베리, 라즈베리는 물론 더 어려운 베리류를 번역할 때 고유명사 그대로 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하기야 한국에 없다고 다 고유명사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베리류를 한국인 번역자분들도 잘 종류를 모르고 아시는 분들이라도 적절한 번역어를 모르기도 하다 보니까 온갖 베리가 다 월귤이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블루베리랑 크랜베리가 흔해진 지금 다시 원어를 보면 아, 이 과일 나도 좋아하는데 어제도 먹었어 할 수 있는 고유명사들이 예전엔 아무튼 월귤이었던 모양이에요. 재밌었어요. 저도 번역을 하면서 이런 고유명사 때문에 난처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옛날 일본과 비슷한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게임의 스크립트였는데 여주가 입은 기모노의 무늬가 가타카나로 되어 있는 무슨 고유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꽃무늬인 것 같은데 무슨 꽃이지? 이러고 검색해봤더니 우리말로는 따로 명칭이 없고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부르는 꽃이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전통복 입고 떡 먹고 전통 축제를 즐길 건데 크리스마스 로즈 무늬라고 하면 읽는 한국인 플레이어들은 위화감이 들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기모노나 유카타에 흔하게 쓰는 무늬인 모양이고 자기들이 쓰는 고유의 이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인 독자는 뭐? 크리스마스? 장미? 그걸 전통복에 왜 넣어? 하고 물음표가 떠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로즈를 어떻게든 다른 비슷하고 더 국내 정서에 맞는 꽃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동안 레몬을 잔뜩 붙인 상큼한 다꾸가 완성되었어요. 아껴왔던 비장의 재료를 잔뜩 사용했는데 그만큼 예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여름을 시작하셨나요? 아직 본격적으로 덥진 않지만 저는 두꺼운 잠옷을 정확히 6월 1일에 넣었어요. 그날부터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모쪼록 시원하고 쾌적하고 좋은 일 가득한 6월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